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 손재주 하나는 천하일품인 목수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석주. 가진 건 없어도 기술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그런 석주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소영이었지요. 마을 최고의 미인으로 소문난 소영은 부잣집 도련님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하고 가난한 석주를 선택했답니다. 저 가난한 목수가 뭐가 좋다고 저런 미인이 혼인을 했을까? 그러게 말이야. 부잣집 막내 아들 민호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뒷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석주와 소영은 그런 말들 속에서도 15년 넘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왔지요. 매일같이 방안을 뜨겁게 달굴 정도로 금술이 좋았답니다. 여보, 오늘 장터에서 당신 좋아하는 엿을 사왔어요. 소영, 고맙소. 당신은 정말 뭐가 고마워요? 우린 부부잖아요. 석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연 이날도 서로를 껴안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둘만 있으면 세상이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지요. 당신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부럽지 않소. 저도요, 서방님. 여보, 당신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오. 서방님도 어제보다 더 사내다우시니 벌써 제 몸이 후끈 달아올랐는걸요. 소영이 안기자 목수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하얗고 부드러운 등 허리를 쓸었지요. 그러자 그녀는 움찔하며 고개를 젖히는 것이었답니다. 방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땀을 줄줄 흘리는 그녀를 마루 위에 눕히고 무릎을 확 열어 제끼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그의 허리를 꽉 감싸 안았지요. 둘의 합이 어찌나 잘 맞는지 자지러지는 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둘은 마루가 흠뻑 젖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 찰떡 같은 속궁합이 둘의 사랑을 지켜주었던 것 중 하나였던 것이었지요. 헌데 어디선가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었답니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어라 담벼락 위에 고개 하나가 툭 올라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하니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사또가 둘의 뜨거운 운우지정을 훔쳐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이 그득했지요. 왜 이 사또 나리가 목수의 집을 훔쳐보고 있는 것일까요? 때는 보름 전으로 흘러갑니다. 이날은 사또가 마을에 새로 부임해온 첫날이었지요. 이름은 박진수. 한양에서도 소문난 호색한이었지요. 부임한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냈답니다. 이방, 이 마을에 처녀들이 많다던데 구경 좀 시켜보거라. 예, 알겠사옵니다. 이방은 허둥지둥 마을의 처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처녀들을 하나하나 살피던 사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게 미인이 어째 하나도 없는 것이냐? 죄송하옵니다. 사또 나리, 아니, 어찌 이런 못난 처녀들만 잔뜩 모인 곳에 나를 보낸 것이야?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지요. 사또 나리, 진정하시옵소서. 뭘 진정해? 어찌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 이방은 사또의 갈굼에 식은땀을 흘리다가 결국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미인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만 뭐? 그게 누구냐? 마을 끝자락에 사는 목수의 부인인데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옵니다. 오호,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하오나 이미 혼인한 여인이라. 하하, 누가 잡아먹겠다더냐? 그냥 눈요기만 하겠다는 거야. 어서 데려오거라. 사또 나리, 보는 눈들도 있으니 오늘은 몰래 다녀오시는 게 어떠하옵니까? 사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그래, 내 말도 맞다. 첫날이니 조심할 필요가 있겠군. 사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이방과 함께 목수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담장 뒤에 숨어서 안을 살짝 들여다보는데 마침 소영이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 사또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런 미인이 세상에 있다니. 하얀 피부, 커다란 눈망울, 빨간 입술. 갓단 과일처럼 싱그러우면서도 무르익은 과일처럼 새끼가 철철 흘러 달콤해 보였지요. 저게 바로. 사또는 그 자리에서 첫눈에 반하여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관하로 돌아온 사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영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아, 어째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색을 밝히던 자신이 한 여인을 이토록 그리워한 적이 있었던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안 보면 죽을 것 같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날 이후 사또는 매일 밤 목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 보면 죽을 것 같았지요. 몰래 담장 뒤에 숨어 소영을 훔쳐보니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구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지요. 그렇게 보름째 되던 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수와 소영이 마루에서 운우지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갖고 싶은 여인이 홀딱 벗은 채 다른 사내의 품에 안겨 잔뜩 흥분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사또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몸은 후끈 달아오르고 아래는 묵직해져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지요. 괜한 질투심까지 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또는 당최 흥분한 소영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랫도리는 터질 것처럼 부풀어 밤을 상상하며 혼자 일을 치르기까지 하였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만든 장롱을 보고 김 부자 댁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정말 드디어 우리도 좀 살게 됐구려. 둘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한편 사또의 상사병은 점점 더 심해졌지요. 이제는 소영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임자가 있는 여인이지만 이미 마음이 커질 대로 커졌으니 뭐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또인데 못할 게 뭐가 있나? 사또는 일도 제쳐두고 소영을 차지할 방법만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눈을 번쩍 뜨며 이방을 불렀지요. 이방, 예. 사또 나리, 내일 일찍 목수 김석주를 관하로 불러오거라. 알겠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수는 사또의 부름을 받고 관하로 갔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사또 나리. 오, 왔는가? 다름이 아니고 말이야. 사또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을 위해 큰 다리를 하나 지어주게나. 예? 다리 말씀이십니까? 그래,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튼튼한 다리 말일세. 자네가 지은 것들을 보니 솜씨가 아주 좋더구나. 목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또께서 자신의 실력을 알아봐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지어 올리겠습니다. 좋아, 기대하고 있겠네. 석주는 날아갈 듯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 큰일 났소. 무슨 일이에요, 서방님? 사또 나리께서 나에게 마을에 다리 공사를 맡기셨소. 정말요? 우리 서방님, 축하해요. 그날 밤
석주와 소영은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둘은 다가올 비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며칠 후 석주는 열심히 다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참 잘 풀리는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 나무를 다듬는데 갑자기 사다리가 휘청거리더니 쿵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으악, 목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의원 앞에 누워 있었지요.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이틀이나 정신을 잃고 계셨어요. 너무 놀랐잖아요. 아, 사다리에서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석주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왜 안 움직이는 거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의원께서 큰 부상이라고 치료를 받으면 한쪽 다리는 살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든답니까? 은자 100냥이요. 백냥, 그들에게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목수는 고개를 떨고 왔지요. 치료는 포기해야겠소. 서방님, 안 돼요. 하지만 석주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백냥이 어디 있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요. 소영은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고쳐야 해. 다음 날부터 소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갈았습니다. 밤에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빨아 돈을 벌었지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하시오. 당신이 쓰러지겠소. 괜찮아요. 서방님,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석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 도련님들을 마다하고 자신을 선택한 아내. 가난하게 살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장 노릇까지 하게 하다니. 미안하오, 부인. 내가 이렇게 못난 남편이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부부잖아요. 소영은 석주의 이마를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이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전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석주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꼭 낫자. 그래서 이 은혜를 갚자. 하지만 소영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사또였지요. 사또 나리. 들었네. 자네가 크게 다쳤다고. 이걸 어쩐다. 사또는 쌀과 은자를 가득 가져왔습니다. 괜히 내 탓 같아서 말이야. 밖에나. 사또 나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주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괜찮네. 자네 다리가 꼭 나아서 다시 다리를 완성시키게나. 사또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이후 돈이 떨어지면 편히 자신을 찾아오라며 돌아갔습니다. 석주는 감격했지요. 사또 나리께서 이렇게 좋은 분이셨다니. 하지만 석주는 몰랐습니다. 사또의 진짜 목적을 말이지요. 며칠 후 사또가 준 쌀과 은자가 바닥났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아침부터 몸단장을 하였답니다. 돈과 식량이 뚝 떨어져 사또를 찾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사또 나리, 계십니까? 오, 소영이로구나. 어서 들어오게. 사또는 환한 미소로 소영을 맞이했습니다. 먼 길 왔으니 차라도 한잔하고 가게. 내 방으로 오게나. 예, 소영은 조심스럽게 사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사또가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바지를 훌렁 내리고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나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소영, 나는 자네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네. 안 됩니다. 저는 혼인한 몸입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나는 자네를 갖고 싶구나. 자네 남편의 치료비 내가 모두 대주겠네. 아, 역시 세계 미친 사또는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빌미로 소영을 범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소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뺨을 후려치고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랬다간 서방님의 다리는 평생 못 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떤가? 자네만 내 말을 들어준다면 자네 남편은 다시 걸을 수 있네. 사또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살려야 해요. 사또는 점점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것은 아까부터 부풀어져 있었지요. 자, 한번 만져보거라. 소영은 눈을 질끈 감고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손 안에서 뜨거운 것이 움찔거리는데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지요. 이제 누워보거라. 소영은 사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서방님을 걷게 해주어야 했지요. 이불에 누워 입술을 꽉 깨물고 사또를 기다렸습니다. 사또는 그토록 안고 싶었던 여인이 제 방에 누워 있으니 아주 신나 미칠 지경이었지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습니까? 곧장 터질 것 같은 부풀어진 것을 깊숙이 넣었지요. 아, 짜릿해도 이리 짜릿할 수가 없었답니다. 온 몸이 녹아내릴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이 터져 나왔지요. 그곳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나올 때까지 있는 힘껏 흔들었답니다. 그날부터 소영은 사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치료를 받아 한쪽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지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석주는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영의 몸에서 낯선 사내의 향기가 났던 것이지요. 특히 사또의 집에 다녀온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설마, 아니야. 소영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사또나리께 가야 해요. 소영이 집을 나서자 석주는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관아까지 따라갔지요. 담장 뒤에 숨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랍니까? 목수의 눈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사또와 소영이 문이 다 닫히지도 않은 채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식량을 받으러 간 아내가 사또의 방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요. 석주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소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영이가 날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다니. 석주는 눈물을 흘리며 소영이 절대 저를 버리고 사또에게 갈 일이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위해 몸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석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사또를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소영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지요. 석주는 사또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소영이 은자와 쌀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방님. 석주를 보자마자
소영은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요, 서방님. 괜찮소. 소영내게 다 말해보시오. 석주가 다독이자 소영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또가 어떻게 협박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석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꼭 복수하겠소. 소영, 저 나쁜 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소. 그날부터 석주는 다리를 절뚝이며 다시 다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또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딱 하나, 다리를 완성시키는 것이었지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밥도 거른 채 오직 다리만 지었답니다. 어느 날 대낮이었습니다. 석주는 너무 피곤하여 다리 밑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속닥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지요. 아직도 저 목수놈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신기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사다리를 망가뜨려 놓으라잖아. 미친 거지.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리만 부러진 게 다행이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목수 마누라가 예쁘잖아. 한번 보더니 넋이 나가더라고. 석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사다리를 일부러 망가뜨렸다고. 모든 게 사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방들은 목수가 아래에서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다리를 지나다가 그 생각이 나 떠들어댄 것이었지요. 자신을 다치게 한 것도 소영을 위협한 것도 모두 사또였다니요. 목수는 사또에게 더 큰 복수를 하기로 다짐하였답니다. 어설프게 복수했다간 오히려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 확실히 해야 했지요. 석주는 더욱 열심히 다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를 완성했답니다. 석주는 곧장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리,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정말 고생 많았네. 어서 알려야겠다. 그 전에 사또 나리께서 먼저 건너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마을의 주인이신 사또 나리께서 가장 먼저 건너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하하. 좋아. 함께 가세. 사또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며 다리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올라서자마자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사또가 중간쯤 건넜을까. 석주는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또가 다리 한가운데 왔을 때 쿵 하고 다리 바닥이 무너지며 사또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사또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습니다. 석주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지요. 큰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또를 구하지 않았지요. 소영이 미리 사또의 악행을 모두 알려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나쁜 놈. 여자를 협박하다니. 당해도싸. 사또는 점점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입과 코로 물이 들어왔지요. 그렇게 사또는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관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목수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석주를 잡으러 왔지요. 하지만 석주와 소영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산으로 도망쳤지요.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구려. 서방님, 이제 괜찮을 거예요. 둘은 새 마을에서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집도 크고 좋았고 먹을 것도 풍족했지요. 소영, 돈은 어디서 난 거요? 사실은요. 소영이 도망치던 날 사또의 집에 들렀었답니다. 소영이 사또의 방에서 범해질 때 큰 금덩이를 발견했던 것이지요. 사또 놈이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빼돌려 모아둔 금이었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쓸 자격이 있잖아요. 석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잘했소, 소영. 둘은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했답니다. 한편 강물에 빠져 죽은 사또는
뒤늦게 부정부패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었어. 죽어도 싸. 사람들은 죽은 사또를 욕했지요. 무덤에 침을 뱉는 이들도 있었답니다. 사또는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주와 소영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석주의 다리도 점점 좋아져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여보, 오늘 장터에서 맛있는 떡을 사왔어요. 소영,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오. 저도요, 서방님. 둘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시련도 있었지만 함께 이겨냈기에 사랑은 더욱 깊어졌지요. 우린 정말 삼생연분이오, 소영. 그럼요, 서방님. 전생에도, 이생에도, 내생에도 함께 할 거예요. 부부의 인연은 삼생을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까지. 끊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인연이지요. 석주와 소영처럼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악은 반드시 응징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 법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